요즘 들어 특히 삶이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과 경기 침체, 고금리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위에도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인생이 원래부터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인데 자꾸만 뜻대로 되기를 바라니 인생이 힘든 것입니다. 최근 들어 중산층의 몰락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분명 과거에 비해 부유해졌고 풍족해졌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낮아지고 어렵다는 얘기만 들릴까요? 우리가 자랄 때는 먹는 것만 풍족해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값비싼 장난감이 없어도 재밌는 놀이기구가 없어도 가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돈이 없으면 노는 것도 배우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이니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부모는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 남은 것은 없고 불안한 미래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만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중동 열풍이 한창일 때 열악한 환경에서 돈 벌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다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성으로 가족들은 편히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쪽방촌 수준의 집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인생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좌절했다고 하네요. 10년 이상 자신의 희생은 오간되었고 돌아와 보니 다시 고생길이 열려있고 나이가 되니 자신감도 없어지고 뭘 해야 할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떨어져 지내다 보니 자녀들은 아버지의 고생을 알아주기보다 엄마와 한편이 되어 있고 자신이 쓸 자리는 더욱더 없어지면서 술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몸마저 망가져 투석을 받으면서 어렵게 나날을 보내고 계시더군요.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가족들과 이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생각과 다르게 그분의 말에 오히려 위안을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투석하고 병원 오가는 상황이 힘들지만 그래도 자신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 갈 수 있고 아프지만 적절하게 치료받으면서 살아가는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도 10년은 더 살아야겠다고 합니다. 삶의 태도 변화가 그분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3대 거짓말이라고 듣기는 했지만 노인들이 나이 들면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정말 거짓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로또에 당첨된 사람과 큰 사고로 몸이 망가져 정상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의 행복도를 측정한 결과 처음 로또 당첨되었을 때는 상당히 행복도가 올라갔지만 차츰 내려와서 정상으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고 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처음에는 행복도가 떨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회복하고 적응하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당사자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산층 사다리를 꼭 붙들려 해도 마음대로 안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자신의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은 시절 잘 나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잘 나갈 때 생활을 잊지 못해 불행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수준으로 소비하고 즐기며 살아가다 보면 금방 노파산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게 빨리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부족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가고 누군가는 1000만 원 이상을 벌어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낭비하고 살아가는 것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더 불행을 자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 친구를 만나고 놀러가고 외식하고 여행을 해야 하고 다양한 욕구들을 충족시키기를 희망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철저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으로 서서히 늙어가고 언제나 불행은 경고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가 복지 혜택을 잘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도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세금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합니다. 최소한의 생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좋지 않은 사회가 아닐까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쩌다 선진국이 되다 보니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준비는 되지 않았고 여전히 신흥국의 사고로 살아가고 있으니 모든 것이 맞지 않는 듯 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적응하기도 벅찬데 안정적 일자리는 사라지고 배워야 할 것은 많아지고 점점 팍팍해지는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칠 수가 없네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은 무엇일까요? 중산층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중산층이 되기를 희망할까요? 우리나라의 중간층 기준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중산층의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한국에서는 OECD가 쓰는 중위소득 기준이 널리 이용됩니다. OECD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75% 미만은 빈곤층, 200% 이상은 상류층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세전 월 약 600만원으로 월소득이 450만원에서 1200만원 구간에 있는 가구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산층이신가요? 최근 현대자동차 생산지 채용이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지원자가 너무 많아 사이트가 마비될 만큼 지원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400명 채용에 지원자가 10만 명을 넘길 것이라고 하네요. 그만큼 안정적 일자리는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복지 혜택도 좋고 최고의 일자리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제 편히 쉬는 나이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맞춰 유연함을 길러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을 놓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젊은 시절 아무리 열심히 돈을 모은다고 해도 길어진 노후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는 100살을 넘어 120살까지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을 해야 하는 시간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만 지킬 수 있다면 허락하는 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청년도 나이를 다시 정해야 하고 사회에서 정해주는 정년이 아닌 자신의 정년을 만들어 가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금방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조금씩 몸이 노화되어 가는 과정인 만큼 병원비도 들고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쯤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건강할 때는 관심이 없고 준비를 한다고 해도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피부에 와닿는 것이 인플레이션 문제 아닌가요? 삼겹살에 소주 한 잔도 편하게 먹지 못하는 시대, 밥상 물가는 계속 오르기만 하니 살인적인 물가에 많은 은퇴자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은 직장 다니던 시절부터 아껴서 준비해온 개인연금이나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가스비, 건보료, 각종 세금, 관리비 등 고정지출은 계속 늘다 보니 이러다 파산하겠다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돈 없이 늙는 게 가장 무섭다는데 세계 인구의 고령화로 은퇴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의 가장 큰 걱정은 역시 돈 문제입니다. 설문에 응한 사람들 가운데 거의 50%가 죽기 전에 돈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 노후를 돈 없이 보내게 되는 상황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급여와 오르는 물가로 노인들은 가난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책 장수의 악몽 노후 파산은 은퇴 후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젊을 때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착실하게 연금을 부어가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 마주한 생활은 처참합니다. 준비해둔 연금으로 월세, 식비, 수도세를 내기도 부족합니다. 결국 돈이 없어 돌봄 서비스를 못 받고 이웃을 못 만나고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치솟는 물가에 한국 고령자들은 노후 파산이 가장 큰 걱정이 됐습니다. 국민연금 위에 변변한 노후 복지가 없는 국내 사정상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모자라는 돈을 채우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 시청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자녀들 생각하지 말고 벌어놓은 돈 다 쓰고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부모를 모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이 벌어놓은 자산을 쓸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인 것입니다. 그마저도 없다면 결코 쉽지 않은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계획 없이 살다 보니 직장에서 내몰리고 미처 준비를 하지도 못했는데 아이들은 자라고 진퇴양난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현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대기업에서 좋은 대접받으며 생활하다 퇴직을 맞이했습니다. 마냥 놀 수만 없다고 생각해서 평소 좋아했던 당구장을 차렸습니다. 직장 다닐 때 당구장은 재밌는 곳이었지만 일이 되니 쉽지 않은 삶이 되었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길어졌는데 벌어들이는 수익은 줄어들고 감당해야 할 임대료와 월급을 제외하면 손에 쥐는 것은 정말 조금이라는 것입니다. 고상한 대가가 너무 적다 보니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가고 이제는 돈 쓸 시간이 없으니 그래도 버틴다고 하소연하더군요. 일자리를 잃는 것은 그만큼 많은 희생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나마 현실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적응하지 못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의 소비 습관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소득에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한계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소비 습관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못 벌면 그만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을 잊지 못해 개념 없이 살다 보면 결국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책장에 꽂힌 수많은 책 속에서 나라별 중상층의 기준을 찾았습니다. 김수현 작가의 에세이집에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에 나오더라고요. 영국과 프랑스는 성숙한 어른의 기준이라고 할 법한 내용이 바로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남들과 다른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에 대접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등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산층의 기준은 모두 경제적인 것들, 보여지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씁쓸했습니다. 그러면 중산층 기준이 나라별로 다른데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국의 중산층 조건은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광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그러면 프랑스의 중산층 조건은 퐁피드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언급했는데요. 외국어 하나 정도를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손님을 대접할 것,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구제해줄 수 있을 것. 그러면 대한민국의 중산층 조건은 어떨까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 30평,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예금액 잔고 1억 원 이상, 해외여행은 1년에 몇 번. 어떤가요? 비교되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 보여지는 것에 익숙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나만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삶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신의 기준이 없어진다면 결국은 비교하게 되고 다시 불행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만 봐도 실용성보다는 보여주기가 우선됩니다. 보다 크고 비싼 차가 인기를 누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물론 젊어서는 괜찮습니다. 그런 혹이 한 번쯤은 부려보며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은 남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보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현실은 중산층을 붙들기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은퇴한 50대, 60대 평균 월소득 은퇴 전 650에서 은퇴 후 130이 됩니다. 650이면 중산층이었을 텐데 은퇴를 하게 되면서 그만큼의 월급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재취업을 한다고 해도 기존 연봉에 비하면 형편없는 수준이 되고 일의 질도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기업에서 일할 때는 연봉이 1억 5천 정도 되었는데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한 달 25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동안 벌어놓은 돈들이 저축되어 있고 투자를 잘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자녀들 교육자금,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고 아파트 하나 남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있는 돈을 쓰는 것은 건방입니다. 벌기는 어렵지만 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중산층이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계층에서 서민이나 빈민 위에 존재하는 중산층,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 위에 부자가 되려거나 비교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냥 어느 정도 경제적 자유를 얻고 지내는 층이 바로 중산층입니다. 어쨌든 세계 인구 기준으로 자산이 12억에서 12억만 있다면 중산층이라는데 하지만 나라마다 차이는 있겠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OECD 국가에 속하니 이 12억에서 15억이 중산층이라고 마음의 위안만 줄 뿐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 자산 보유하고 있어도 은퇴 후에도 계속 돈을 벌고 있어야만 상위 20% 수준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산층 재산이 주로 주택 비중이 70% 내외이니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 은퇴 세대는 재산세, 건보료 등으로도 타격이 엄청납니다. 중산층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중산층에서 떨어져 나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면서 추락한 것입니다. 사업 실패, 실직과 명예퇴직이 원인이었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회사를 정년퇴직하면서 계층이 떨어졌고 다음이 중대한 질병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업 실패, 실직 등의 충격을 받고 중산층에서 하층으로 떨어지기까지 불과 2년 정도 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주요 소득을 상실하면 그리 오래 가지 않아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죠. 대개가 충격을 받고 떨어진 시기는 5년 미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좋은 일자리 만들어 사회 경제적 약자가 중산층 진입토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하는 것인데
중산층은 생산, 소득, 소비 활동의 중심으로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또 성장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고용이 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실상은 사실 실업률은 높아지고 부동산은 폭등 폭락으로 힘들게 하고 물가는 급등하고 양극화는 심화되는 상황이지요. 현재 중산층이라고 해도 여러분 버틸 수 있겠습니까? 현재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중산층이 힘들어하고 몰락해 가고 있는 것이죠. 중산층의 몰락은 그 사회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징표입니다. 나는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만 오늘도 힘든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경험이 없고 대비하지 못한 많은 중산층들은 서민으로 전락하여 힘들게 삶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많은 일자리들이 없어지면서 중산층 위치는 더욱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들이 중산층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AI는 전문직의 자리에도 많은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밀려난 중산층 관리직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미래는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비하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이런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적합한 투자입니다. 물가 상승률을 넘을 수 있는 투자, 이것만이 대안인 것이죠. 대부분 후회하는 것 중 경제 공부를 하지 않아서 투자를 몰라서 너무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돈이 일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는다면 영원히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자산을 적합하게 투자하여 우리의 자산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소득이 자산소득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고 또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이겠죠. 중산층의 사다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제2의 제3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최고의 노후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점점 늘어나고 여기에서 피해는 다 중산층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층의 사다리는 제거 중입니다. 두 계층만 남게 말입니다. 부유층과 하층민의 양극화로. 지금부터라도 삶의 태도를 제대로 해야 불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잘 나갈 때는 위기를 보지 못합니다. 그냥 즐기기에도 시간이 짧죠. 그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준비가 됩니다. 연봉 1, 2억씩일 때 미래를 보고 저축을 많이 해야 하는데 잘 버는 만큼 소비의 규모도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50 전후로 은퇴 생각해 미리미리 저축하고 투자도 해야 합니다. 젊을 때 고생은 추억이 되지만 늙어서 고생은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아낄 수 있을 때 아끼는 것이 나중을 위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변만 보고 살면 거지 됩니다. 다양한 능력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미래를 장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은퇴 후 중산층 탈락이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층의 소득권에서 이탈했다고, 또 하나는 개념상의 중산층에서 이탈했다입니다. 은퇴자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줍니다. 재산이 있어도 생활비를 줄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권에서 탈락하고 생활 수준도 낮아지며 중산층 탈락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서는 여전히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중산층의 개념에 충실하다면 그는 여전히 중산층입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란 의식을 갖고 있는가? 사회적 위치나 기반 혹은 역할, 그의 정체성은 단지 월 소비액으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중산층이란 의식 속에 중간계층의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그 방향성 속에 살아간다면 월 200만 원의 소득이라도 그는 여전히 중산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교양화된 인물이 중류의 생활을 누리며
은퇴 후에 빈곤하게 되었다고 그의 중산층의 품격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은퇴 후에는 적은 소득으로 상대적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습니다. 관건은 정신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위에 언급한 중상층 기준이 유독 우리에게만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여기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이고 변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중산층은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여전히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은 변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듯 합니다. 변화의 중심에 당신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만 나눠봐도 금방 압니다.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끝으로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사람임을 잊지 말고 소중하고 행복한 삶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세요.